안녕하세요. 미국 항노화 전문의 골정결자 윤영현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을 가게 되면 저는 많은 질문을 하거든요. 병원에 오셨을 때 저희 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호구조사를 하세요? 왜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이 공격적이에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저는 환자들에게 제가 이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한정된 자원인 시간이라는 것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빼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의사들에게 너무나 치료를 잘 받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뭘까요? 오늘 그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답부터 알려드리자면 이것은 병력 카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산문지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뭐 무슨 수술을 했고 뭐를 했고 자, 정형외과로 오셨어요. 혹은 기능학 클리닉으로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쓰시는지 아세요? 여기 정형외과니까 정형외과에 대한 것만 쓰면 되겠지. 나는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적이 없어 하고 와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빵 하고 호치키스 스테플러가 빵빵 있어요. 물어봐요. 환자분 혹시 담낭 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엑스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담낭은 근데 정형외과랑 상관없을 줄 알았죠? 아니에요. 담낭을 떼게 되면 거기서 음식물이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음식물이 흡수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정형외과적인 질환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절대 환자가 판단하지 마세요. 환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의사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이걸 했고 이걸 경렬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혹은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양제는 약이 아니니까 안 써도 되겠지. 뭐 영양제 말하면 의사가 알겠어. 안 써요. 근데 반응이 이상해요. 치료에 대한 반응이 이상하고 뭐가 이상하고 사소한 것들이라도 다 적어주시고요. 언제 수술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어떤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는지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회사는 어떤 건지 성분은 어떤 건지 내가 몇 년을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알려주셔야 돼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담낭 외에도 환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정맥경화가 그쪽에 보이는데 평상시에 고지혈증 뭐 이런 약은 안 드세요? 맞아요 선생님 고지혈증 약을 먹어요. 그럼 왜 안 쓰셨어요? 아니 뭐 혈압약이랑 뭐 같이 해가지고 뭐 먹으니까 필요 없을 줄 알고 안 썼죠.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꼭 써주셔야 돼요. 고지혈증 약물 같은 경우에도 고지혈증 약물을 먹게 되면 코엔자임 Q10이라는 것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코엔자임 Q10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이 잘 기능을 하지 않아서 환자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분원이 나와 있고요. 특히 고지혈증 약물을 바꿨을 때 어떤 약물을 먹는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먹고 나서 CK나 CPK라는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근육통이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약물을 복용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럴 때는 내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한테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약물의 부작용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고지혈증 약물을 좀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항상 처방전도 나중에 갖고 오라 그러거든요.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런 거 다 써놓으시라고. 왜? 직접 마주하잖아요. 환자분들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너무 잘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악을 하고 환자의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스토리를 짠 다음에 그 스토리에서 주인공이 되는 환자가 왜 이런 위기에 처했는지를 저는 파악을 하고 이걸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걸 도와주려면은 현상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대체 어디서 왜 위기를 만났지? 어떻게 하다 위기를 만난 거지? 언제부터 만났지? 10년, 20년 전에 수술한 것들 빠뜨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사소한 것들 좀 빠지시는 것들 많이 있어요. 병원 가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써야지. 아니 지금 방송을 보시는 이 순간 종이 하나 딱 펼치시고요. 다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작은 걸로 해가지고 지갑에 넣어 놓으셔도 되고요. 혹은 뭐 핸드폰으로 찍어 놓으셔도 돼요. 병원에 갔을 때 당황하지 말고 보여주셔도 되고요. 혹은 그냥 저한테 뭐 주셔도 돼요. 환자 파악을 하면서 치료를 할 때 애로사항을 드릴 수가 있어요. 흔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스피린 같은 거, 클로피도그램 이런 항혈전제 같은 걸 먹을 때 말을 잘 안 해주시는데요. 그런 거를 먹게 되면 혈소판의 기능이 좀 저하되기 때문에 재생 능력도 저하가 돼요. 혈소판에는 그런 재생 능력이 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그걸 이용하는 게 PRP잖아요. 근데 PRP는 하고 싶은데 항혈소판제를 먹고 있어요. 그럼 기능이 잘 나올까요? 잘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서 그냥 나는 뭐 PRP를 맞고 싶어서 왔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하죠. 환자한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요. 자, 병원에 대접받고 싶다. 병원에 가가지고 이런 진료 시간 때 나의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싶고 내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고 싶다. 이렇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병력 카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잘 정리해 가시면 돼요. 꼭 영양제에 대한 것도 써주시고요. 몇 번 먹는지 용량도 써주시면 좋고 회사도 써주시면
들어주시면 더 좋아요. 제가 기능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으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도 모든 영양제를 몰라요. 영양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게 나오고요. 오늘도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는 비타민C를 드시고 있는 분을 봤어요.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제 더 이상 말하기 힘든 거죠. 최소한의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룰이 있는 곳에서 게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건강기능식품도 어떤 걸 드시는지 보고 갖고 오시면 제가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병원에서 대접받고 싶을 때는 병력 카드와 그런 세부적인 정보를 갖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항노화 전문의 골종결자 윤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